어머니는 목주름이 싫다고 하셨어. 내가 한 20대 30대에 조금 요것만 좀 더 좀 신경을 더 썼더라면 그때부터 벌써 피부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래. 정말 눈물이 날 판이야. 요만해지고 점점 잔소리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제 나이도 한 50대가 이제 접어들면서 내가 한 20대 30대에 조금 요것만 좀 더 좀 신경을 더 썼더라면 지금 훨씬 좀 나아 보일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있어서의 노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눈 근처에 주름이라든가 팔자선, 목주름이라든가 손 케어 같은 거, 머리카락 케어 같은 거, 그런 점들을 모아서 뷰티에 있어서의 나쁜 습관들 좀 알아두시면은 이모 나이가 되면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아름답게 나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잔소리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피부를 가장 그냥 직접적으로 깨끗하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거는 이 피부의 표면을 좀 청소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는 모공 청소나 각질 케어 같은 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요거에 관련된 토너 패드부터 시작해서 아마 왜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들 들어간 것들 제품도 쓰실 거고 뭐 뷰티 디바이스도 쓸 거고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클렌징 제품인데 왜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알갱이를 이렇게 손에서 녹여가지고 피부 표면에 얹어서 솔솔솔솔 해서 그런 피지라든가 모공 찌꺼기 같은 거,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는 아예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괜찮아. 집에 있는 타올 있잖아요. 그 타올 같은 거를 클렌징 제품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딱 젖은 타올로 만들어서 얼굴 표면을 좀 청소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물리적으로 피부 위에 있는 이런 각질 같은 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모공을 편안하게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여기 있는 피지들이 이렇게 쏙쏙 잘 빠져나올 테니까요. 자극 없이. 요즘 제품 중에서 페이스 스티머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도 아마 판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곤하면은 밤에 이렇게 TV 보면서 얼굴에다 스팀 좀 쫙 째고, 그리고 모공 좀 열리게 되면은 뭐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좀 마사지 한번 쫙 해준다든가, 그러면은 다음날 벌써 피부가 때깔이 틀려질 정도로 피부 표면이 정리가 되거든요. 꼭 나만의 모공 청소, 나만의 각질 케어하는 방법을 딱 갖고 있어서 생활 루틴으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가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이모는 어릴 적부터 하기는 했었어요. 자, 두 번째, 쓰시는 보습제 있죠. 거기에서 약간 유분 함량이 20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제품으로 항상 스킨케어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피부 노화는 25살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벌써 피부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30대가 딱 된다고 해도 20대하고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양을 적게 바르고 최대한 묽은 거, 최대한 물스러운 것만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충분하게 피부에 수분 공급을 좀 많이 오랫동안 못 하다 보니까 피부에 이런 속당김 있죠. 그게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는 확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반드시 보습제에 있어서 피부에 수분을 줬으면은 그 위에는 유분감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쌓아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이도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모가 또 좋아하는 그런 카테고리 있잖아요. 페이스 오일, 내가 쓰는 앰플이라든가 뭐 세럼, 수분크림 편안하게 바르세요. 바르고 어쨌든 마무리는 페이스 오일 같은 거 다양하게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아도 그런 거 하나 딱 선택하셔서 마지막 단계는 페이스 오일로 조금만 밤에라도 그렇게 좀 발라주시면은 건강하고 아주 탱탱한 피부 좀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꼭 한번 그것도 챙겨서 해보세요. 지성 피부라고 해서 피부 너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 거의 필수로들 많이 바르실 거예요. 그만큼 피부에 생기는 주름이라든가요, 뭐 기미, 잡티, 그리고 색소 침착, 그거는 자외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자주 그렇게 발라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이모가 이거는 진짜 자외선 차단제는 나는 정말 눈물이 날 판이야. 이모는 젊었을 때 이제 주로 밖에서 야외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피부였어요. 그리고 잡티도 거의 없는 그런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늘 제가 피부가 잡티 없이 그렇게 그냥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제 얼굴에 잡티나 색소 침착이 생길 거라고 단 한 번은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는 발랐는데 꼼꼼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바르지는 않았어요. 바를 때도 있고 말 때도 있고 막 바쁘면은. 근데 어느 날 40대 한 중반 정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조그만한 색소 침착이 요만큼이 있어요. 요만했던 게 요만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시님들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난 피부 하나는 자신 있어요. 그러신 분들도 좋은 피부 조건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최소의 노력이지만 또 최고의 그런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나한테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서 꼼꼼하게 바르자. 그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요, 이모가 정말 많이 후회하는 거 자외선 차단제만큼이나 뭐냐면 아이크림 바르기. 근데 저는 그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아이크림을 꽤나 젊었을 때부터 이미 그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모델한테도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이러곤 했었는데 정작 내 눈은 케어를 안 했었던 게 또 젊은 홍시님들 중에서는 왜 아이크림 같은 거 저는 되게 좋은 아이크림 사서 썼는데요, 그것만 바르고 나면 여기에 하얀색 무슨 피지 덩어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안 발라요. 부담스러워서요. 근데 요즘은 아이크림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제일 그래도 편안하게 쓰기에는 아마 아이 세럼의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디올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폴라초이스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렇게 비타민 C 성분이랑 같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시코로 채널 영상 거기 출연하면서 제가 한 2주 정도 그렇게 써본 제품 디오디너리에 또 아이 세럼이 있어요. 묽은데 눈 근처에 이런 피부에 보습감이라든가 영양감을 되게 그냥 빠르게 딱 주는데 쓰기에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 끝나고 그 아이 세럼 내가 받아왔어. 심지어는 그냥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약간 이런 것 같아. 좋은 거 하나 집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보다 적당한 그런 캐주얼하고 가벼운 제품들을 차 안에도 놓고 사무실 데스크 안에도 놓고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한 번씩 발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30대부터 한번 케어를 했다면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부 탄력에 대해서 이모가 너무너무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피부 탄력하는 그런 제품을 제대로 막 꾸준하게 젊었을 때부터 썼다거나 그 케어를 막 하는 데를 가서 조금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젊은이 20대 후반에 PD님 피부에 있어서의 고민은 뭐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피부 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누구 맥이냐고, 내 앞에서 피부 탄력 얘기하는 거냐고, 20대야? 막 이랬었는데 20대 초중반이랑 또 따져봤을 때 그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 얼굴 라인이 살짝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하면 공감하시는 어린 홍시님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제일 아름답고 그래도 덜 노화가 된 사람 중에 최고의 승자는 누구냐면 시술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되게 꾸준하게 뭔가 자기만의 루틴으로 피부를 이렇게 피부에다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세월을 지내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의 피부가 가장 승자더라고요. 항상 보면. 왜냐면 시술은 아무래도 즉각적인 그런 건 있는데 살짝 뭔가 약간 인위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훨씬 낫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본인만의 그런 고집스러운 루틴이 있어요. 꼭.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큰 통에 담긴 보습제라도 얼굴에 좀 듬뿍 발라놓고 뷰티 디바이스 있으면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탄력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피부에 탄력감을 준다든가, 아니면 제일 경제적으로는 뭐 괄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괄사기 같은 거 있으면 하루에 그냥 딱 2분, 5분만이라도 좀 그냥 쉬면서 핸드폰 보면서라도 얼굴 관리라든가 얼굴 근육 풀어주기, 그런 거를 아침이든 저녁이든 30대부터 해주면 한 제 나이 때 되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느낌의 얼굴로 예쁘게 그렇게 나이가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클렌징 제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것도 모이스처라이저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성분들 있죠. 유분감이 좀 많이 나와서요, 저는요 오일감으로 된 거나 클렌징 밤류 같은 거 좀 잘 안 써요. 그러는데 항상 클렌징은 꼭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운데이션, 쿠션,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유분은 뭘로 닦아내요? 유분감 있는 거. 그러니까 오일류로 닦아야지 제대로 닦여지는 거예요. 오일이라든가 클렌징 밤류 있죠. 그걸로 요 유분감을 한번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클렌징 젤이라든가 아니면 폼 같은 걸로 가볍게 한번 또 이렇게 이중으로 두 번째 세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완벽한 세안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20대 때는 저는 그냥요 귀찮고 그리고 저는 그냥 잘 닦여서 클렌징 폼만 써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30대가 되면 반드시 클렌징 오일이라든가 밤같이 그런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보세요. 피부도 훨씬 편안하게 느끼고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번들스럽고 피부가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거든요. 딱 잘 닦이는 기능으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모의 마지막
마지막 후의 부분인데 너무 커 사실. 목주름하고 손주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목에 주름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목에 주름이 생길까봐 베개도 되게 낮은 거를 쓰셨었고, 목에 막 크림 같은 것도 막 발라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것도 저는 제가 기억이 나고, 항상 목하고 손주름 안 생기게 조심해라, 습관 좀 좋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목주름이 싫다고 하셨어. 근데 너무 후회하는 게 50대에 접어들고 보니까 목에 주름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안 나와 세상에.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냥 갑자기 그냥 뭐 베개 좀 낮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갑자기 좋아지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목에 주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참 또 그게 고급스러워 보여. 손도 또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장한 친구가 있어요. 가까이. 그 20대 때부터 제 친구는 뉴트로지나의 핸드크림을 그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장난으로 막 뉴트로지나 막. 그리고 이제 세월이 30년이 흘렀죠. 지금은 이렇게 손을 보잖아요. 어머 웬일이야. 그 친구의 손등은요, 제 눈에는 안 늙었어. 그대로 그때 20대 초반이 가졌던 그 친구의 손등 그대로예요. 일단 손이 하여튼 안 늙었어. 근데 저는 손으로 하는 일이어서 이 손이 험해지기도 했지만은 손 케어를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핸드크림도 좀 제대로 안 바르고 그냥 대충 장갑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작은 습관이지만은 그런 목 케어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손 케어 하는 거, 그런 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귀티나 보이는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30대 홍시님들 있으면은 이모처럼 청개구리 되지 말고 딱 습관 들여가지고 한번 또 그렇게 케어해 보세요. 네, 홍시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미 저처럼 나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홍시님들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홍이모 잔소리 영상을 통해서 어린 홍시님들한테 한번 경각심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또 언니와 홍시님들이 갖고 있는 또 후회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은 같이 거기다 써주시면은 또 우리 젊은이 어린 홍시님들은 또 그거 보고 저렇게 그거 케어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꿀팁들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홍시님들. 안녕.